영화의 숲. 끝이 오지 않을 것 같던 2014년의 끝, 12월도 왔네요. 그리고 저의 1학년도 끝나가고요. 학우 여러분은 1년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나요? 저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 올 한 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작성하면서 마무리하곤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과 수업, 가장 인상 깊었던 음식, 가장 인상 깊었던 음악,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까지 말이죠. 어느새 벌써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을 펼칠 때가 왔고, 한 학기 학우 여러분과 함께한 영화의 숲도 마지막 방송을 할 때가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화의 숲은 제 인생에 가장 인상 깊은 영화를 갖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화의 숲으로 들어갈 저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갈 숲은 포근한 눈이 내리고 유난히 키가 큰 나무들이 숲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연정훈, 하지원 주연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모두 외국 동화 키다리 아저씨를 읽어보셨거나 적어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동화가 어떻게 리메이크 되었는지, 그리고 제 인생의 영화가 된 이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키다리 아저씨 숲속에 들어왔습니다. 숲속에는 지금 포근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근데 어라? 눈이 차갑지가 않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솜처럼 말이죠. 그리고 숲의 곳곳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키가 큰 나무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마치 낮잠을 자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곰인형 하나가 떨어져 있네요. 곰인형이 쥐고 있는 사원증에는 방송국 작가 차영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차영미, 오늘 영화의 주인공일까요? 첫사랑은 이뤄질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저의 작은 손톱에 봉숭아 꽃물을 들여주시면서 첫눈이 올 때까지 이 꽃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라는 영미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영미의 대학 시절부터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영미는 부모님을 잃게 되지만 누군가 자신을 항상 지켜봐주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는 고마운 사람 덕분에 대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꿈에 그리던 방송국 작가로 출근하게 되죠. 영미는 자신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며 항상 일기를 씁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처음으로 영미가 쓴 대본으로 방송이 나가던 날, 어떻게 알았는지 키다리 아저씨는 커다란 곰인형과 함께 케이크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커다란 곰인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영미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연 이 사람이 영미에게 어렸을 적 엄마가 말해준 첫사랑인 걸까요?
숲이 왜 그렇게 포근한지 영화를 보는 내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의 드라마나 영화처럼 극단적인 장면도, 야한 장면도, 그리고 막장적인 요소도 없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있거든요. 벌써 개봉한 지 9년이 된 이 영화. 이번에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 급하게 뛰어탄 영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지 걱정하면서 결국 호출 버튼마저 누르고 맙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누르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고 그 안은 어색함만이 남게 되죠. 비가 오는 날 음악 CD를 고르던 중 또 우연히 그는 영미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미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준호는 방송국 자료실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괜스레 영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호감이 높아지자 영미를 새벽 꽃시장에 데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알아요? 어떤 소설에서 한 남녀가 너무 안 좋게 만났거든요. 둘은 결국 사랑을 하게 되고 남자는 어두운 술집에서 만난 기억이 싫어서 그 여자를 장미정원으로 데려가요. 그리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린 여기서 처음 만났어. 참으로 로맨틱한 고백 속에 영미와 준호는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한 해피엔딩은 없는 거겠죠? 영미에게 이상한 메일이 하나가 오면서 둘은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메일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영미와 준호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의 예약 메일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영미와 준호에게 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햇살이 따스하게 감싸던 그날, 저는 당신과 마주쳤지요. 당신과 스쳤던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당신과의 기억을 제 안에 멈추어 놓으려 합니다. 당신의 흐르지 않는 모래시계처럼. 앞서 말한 글로 시작된 메일은 매일 같은 시간에 영미가 선배로부터 빌리게 된 집, 그 안에 컴퓨터로 오게 되는데요. 영미는 그 편지의 주인공들의 사랑을 이어주려 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의 방송에 코너를 만들어 그 편지를 읽어주죠.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몰래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곁에 있고 싶어 계속 노력을 했지만 결국 다가갈 수 없었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당신의 기억은 나만이 간직한 채 떠나야겠다는 것. 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에 영미는 공감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준호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쯤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지방대를 나와 너무나도 쉽게 대형 방송국 작가로 일하게 된 것, 그것도 모자라 지방에서 와 자취할 집이 없었는데 때마침 PD 선배로부터 집을 빌릴 수 있게 된 것까지 이상한 소문의 끝은 결국 방송국 이사장과 자신이 옳지 못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준호 역시 왠지 모를 병으로 쓰러지게 되죠. 과연 이 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영미를 도와줬던 키다리 아저씨는 방송국 이사장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사장은 영미를 도와주는 것일까요?
그 후의 이야기는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 말이죠.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준호와 영미가 앉아있는 동산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요. 거기서 별똥별이 떨어지자 준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왜 이루어진다고 하는지 아세요? 별똥별이 떨어지는 짧은 순간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빛나는 별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글거린다고 느낄 수 있는 대사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왠지 모를 가슴이 따뜻해져옴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가 제 인생의 영화가 된 이유도 영미처럼 첫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5년 개봉한 영화이지만 제가 이 영화를 본 건 2009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첫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만난 기념일이 사실 썩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모처럼 이쁘게 꾸미고 갔지만 예매한 연극 티켓은 제가 가지고 가지 않은 바람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눈까지 오는 바람에 고데기한 머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미끄덩거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풀이 죽은 채 걷고 있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저를 끌고 DVD를 볼 수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여나 주민등록증 검사를 할까 노심초사했지만 무사히 통과하고 그때 본 영화가 바로 키다리 아저씨였어요. 완벽한 데이트 플랜은 망가졌고 완벽한 세팅은 조금 엉망이 되었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은 따뜻해져 왔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날의 날씨가 그날의 공기가 참 가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구 여러분, 인생의 영화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그 영화가 인생의 영화가 되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하구 여러분에게도 그날의 향기가, 그날의 감정이 꽤 오랫동안 남아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노래를 듣거나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대 혹은 당신이라는 말이 오글거림의 일부로 치부되는 점인데요. 언제부터 우리는 오글거린다는 말 속에 진심을 표현하는 것을 넣어놓고 쿨하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마음마저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언젠가 다시 그대라는 말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르네상스가 귀환하길 바라면서 그리고 포근한 겨울이 오길 바라면서 어떠세요? 영화 키다리 아저씨를 사랑하는 그대와 가슴 따뜻하게 보는 거 말이죠. 아마 이번 겨울은 지난 겨울보다 조금 다르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은 항상 아쉽습니다. 그래서 늘 눈물이 같이 따라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임에도 그냥 이렇게 평소와 같이 마무리하려 합니다. 언젠가 하구 여러분과 인연이 되어 또다시 만나는 날을 생각하며 말이죠. 이제 진짜 저희 안녕할까요? 지금까지 영화 키다리 아저씨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지연주, 연출 정진우, 기술 정원석, 진행의 정현주였습니다.